어떤 얘기부터 저희가 해볼까요? 가장 논란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고요.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립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죠. 지명 철회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우선은 예측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진숙 후보자는 통과를 안 해주고 강선우 후보자는 통과를 해주는 것이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 조응천 의원님과 좀 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심리를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자, 보여주시면요. 자, 임명을 만약에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부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임명 철회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는 시선을 돌려서 다른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우선 조은천 의원님께서는 시선 돌려서 다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 철회가 아니라 임명 강행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인사검증 실패를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서 강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 하락을 조금 부담을 하고서라도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데려갈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우선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2017년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을 막 앉히고 인사검증을 할 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시장이 물소대 전략으로 인사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소대가 한 마리씩 건너다 보면 악어한테 잡히던 뭐 사자한테 잡히든 잡힌다. 여러 명의 물소대가 가다 보면 물소 한두 마리만 잡히고 나머지는 길을 건널 수 있다. 조홍천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소대 전략의 희생양이 뭐 강선우, 이진숙 중에 이진숙은 잡힌 거고 강선우는 아직 그 물소대에 그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임명을 계속 강행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동안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중도에 만약에 자진해서 뭐 지명 철회를 하던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그 화살이 바로 다른 후보자에게 갑니다. 김영훈 후보자든 뭐 정동영 후보자든 할 게 많았어요. 할 게 많았는데 강선우가 너무 세고 이진숙이 너무 셌으니까 지난주에 그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살 분산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주는 강행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번 주는 왜 또 강선우에 대해서 그렇다고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니고 임명에 대해서 철회한 것도 아니고 왜 강행하냐. 아직 강선우를 희생양으로 쓸 그러할 목적 그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임명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했고 아직 등등의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선우 때문에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선우를 붙잡고 가고 그리고 다른 인사 아직 몇 명을 더 임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은? 일단은 아직 장관급 인사가 절반도 채 임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해석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저도 방송용으로 드리는 말씀이랑 우리 좀 내부에서 오가는 그런 좀 이야기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나름 구분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진숙은 안 되고 강선우는 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논리가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능력적으로 조금 검증이 안 됐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질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인격적인 측면은 공격을 받았지만 능력적인 부분들은 괜찮다. 이제 이런 식의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납득이 되지가 않죠. 애초에 여가부 장관은 그렇게 개인적인 능력치가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가부가 관할하는 법이라고 해봤자 성별 영향평가.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가 조금
속된 말로 좀 짜치는 부처예요. 그래서 이 특정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나 기관마다 여성 임원 비율, 뭐 여성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 다 그 살펴보고 개선점 마련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여가부거든요. 네. 무슨 능력과 자질이 필요합니까? 여가부가 중요한 것은 이제 법무부나 복지부나 이런 고용부 통상적인 부처에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일하라고 만든 부처가 여가부예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갑질하는 여가부 후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사례는 지금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당 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잖아요. 법적 조치 하실 거냐고, 처리하실 마음 없냐, 안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맹세를 하고 가시라고. 근데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명심하겠다라고만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보좌진들이 공포심을 느꼈다. 끝까지 색출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강행하면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 이면으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사실 보수정당 출신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았고, 사실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지애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원래 최고위원이 될 뻔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민석 총리, 현재 의원을 수석 최고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는 표가 안 나옵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순위가 올라가고 강선우 후보자가 밀려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의 부채, 그리고 이제 같은 의원이었고 동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강선우 후보자 이번에 낙마하면은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결정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이 적절하지는 않죠. 대통령이 내 지지율 조금 희생해서 강선우 내가 좀 보호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면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야당과 국민들이 이제 불편하고 호소하시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 지금 불만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부터 이해관계 조율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정권 진짜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재명 정권 몰락했을 때 내가 그때 강선우 임명 안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형태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푸딩이님이 저기 대변인님 입에 모터 단 거 같아요. 부스터 단 거 천천히 같아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만큼 이제 흥분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부채가 있든 아니면 뭐 현역 국회의라는 점이 있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좀 브리핑에서 그런 건 없다고 이제 선을 뭐 밝히긴 했는데, 이거야 당연히 뭐 없다고 하겠죠. 네. 뭐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기자 브리핑에서 너무 답변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해서 왜 지명처리를 했냐, 이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이제 나오니까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비공개인 양 좀 말을 했죠. 그럴 거면은 왜 저렇게 질문을 받은 건지 조금 의심스럽고, 우선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그렇다면 왜 지명 처리였을까? 자진 사퇴를 좀 유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명 처리였을까? 이걸 좀 예측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진숙을 왜 지명 처리했냐? 네. 이진숙 지명 처리한 거는 이진숙과 강선우의 차이가 그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뭐 능력주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그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이름을 21대 22대 강선우를 검색하고 클릭을 하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그 발의한 법안은 많이 있는데 다 임기 만료 폐기예요. 이게 필요한 법이, 아동복지법도 뭐 내기도 했고 청소년도 내기도 했고 물론 더 축산법도 내고 뭐 별의별 법 다 냈는데 임기 만료 폐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대안 반영 폐기고요. 뭐 수정 가결이나 원안 가결은 정말 눈에 씻고 찾기 힘듭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초선이던 재선하면서 강선우 법이다, 유명한 게 있다, 뭐 이 정도 나오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상징성도 없고요. 이진숙을 지명 철회했던 이유는 이진숙과 강선우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언급했잖아요. 예, 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제 그 주필과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를 할 때 이진숙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청도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의 눈치를 봤겠죠.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해서
이진숙은 그냥 추천 빼시죠 라고 그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합의 간에 뺀 것이다. 근데 그러면 왜 자진사퇴가 아니냐, 지명철회냐? 그럼 두 가지 이유겠죠. 그 이진숙 그분이 자진사퇴 안 하고 버텼던가,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지명철회를 해서 대통령이 본인 이미지가 결단 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브리핑하면서 특별한 이유나 언급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적어도 임명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임명의 이유가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고 하고 철회를 하던가,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명철회는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있어서. 아니면은 여론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두 명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제 한 명을 내쳐야 되는데, 강선호 후보자를 내치기가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진숙 후보자를 세게 내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강선호 후보자를 조금은 살짝 이제 여유롭게 좀 가져가려는 모습을 좀 한 논리도 좀 말이 되지 않나라고 싶은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건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지명 직후부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재물컨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좀 재물로 앞세워서 그 물소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부터도 좀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는 우르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리를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주면 나머지는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전략이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낙마 사례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고, 뭐 음주운전이 됐건 뭐 논문 표절이 됐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배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 정도를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알면서도 지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예상된 시나리오처럼 방어하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빨리 낙마를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때문에 강선호 후보자의 비위도 묻힌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선호 후보자가 더 십자포화를 맞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또 불만인 것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정동영, 권오을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이런 사람들 도덕성을 넘어서 적격성 자체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략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진 사퇴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보도의 층위가 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명 철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내 생각에 틀렸다, 내가 철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거거든요.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층위에서 받아들여지고 훨씬 더 많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선호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소 두 마리가 위기에 빠졌는데 더 버리고 싶은 한 마리를 그냥 버려버리고 나머지 한 마리를 대충 그냥 물소대 그 무리에 다시 집어넣어서 생환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전 이게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 헤게모니 싸움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그 국민통합 비서관이 상당한 논란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라고 해서, 전 그래서 처음 보도를 보고 우리 정권의 비서관을 말하는 건가, 전 비서관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실에 지금 국민통합 비서관이 비상계엄을 옹호를 했던 맞아요, 그런 책의 내용 때문에. 책 내용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부터 좀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어느 정도 적대, 저는 그런 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전당대 관련해서 정청래가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약간 조마조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대통령은 놨다가는 자리예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 90% 100%를 뚫어도 재판 받아야 되고 임기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를 견제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 색깔을 보더라도 강선호 후보자가 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냐, 갑질은 곁다리야. 갑질은 저희가 분노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분들도 갑질 많아요. 거긴 갑질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성계 이런 데서는 안티피시다. 차별금지법 안티피시다. 반대한다. 이제 이런 이유가 더 주요하거든요. 한겨레 경향이 왜 싫어합니까? 갑질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명분일 뿐인 것이고,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쪽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우파적 성향이 좀 있어요. 적어도 정책이나 민주당 주류에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좀 흥미롭게 발현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를 좀 지키고자 하는 알력,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키고자 하는
알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제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산법도 언론노조와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MBC 사장 지금 당장 임명하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언론노조에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위 이제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또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민주당의 좀 역학을 정청래 후보자의 이런 약진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그거를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언론에서 쏟아져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강선우 후보자 관련한 영상을 제가 하나 좀 본 게 있는데 그거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자 우선 그거 보시고 갑질 더 하나 얘기할게요. 저 강선우의 목소리가 갖는 힘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려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강선우 더 가열차게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올린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저 영상을 제가 SNS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 속의 언급과 실제 후일담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이 또 강 후보자의 과거 갑질을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명철에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본인 또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참여연대의 성명인데 참여연대에서는 진작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라고 성명냈고 방금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강선우 지명을 철회하라고 방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강선우 후보자, 강선우 의원이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말이 씨가 됐네요. 모든 욕은 내가 먹을 테니 내가 뜯어막히는 물소가 되겠다. 저도 그걸 보고 이 영상을 찾았어요. 모든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지금 욕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는 좀 지명 철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명 철회 안 하면 앞으로 뭐가 더 나오겠어요? 정말 지극히 사생활적인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치가 점점 더 치졸해 가는 것이죠. 아니, 불과 강선우 후보자가 가장 첫날 인사청문회였어요. 월요일.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네. 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오늘 민주노총 성명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진보 진영에서도 정리가 돼가지고 다 더 물어뜯자 하다 보면 별의별 제보가 다 쏟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이 했던 제보 중에 가장 그 실효성 있는 거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5군데가 있는데 강원도에 3개밖에 없어요. 인천에 3개가 있고 이게 다 지역을 안배해서 하는 건데 본인 지역구에 설치를 해달라 안 해준다고 했더니 뭐 갑질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 여가부의 기조 예산을 깎았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 예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충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가부 장관에 본인이 들어가겠다? 차라리 저렇게 그 연설을 하면서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저렇게 받았어야죠. 자기는 당당하다. 자기는 당당하고 보좌진이 잘못한 거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고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또 김민수 대변인님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시라고 해요. 어차피 그렇게 더 상처가 될 거고 임명하면은 더 부담이 될 텐데 그냥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제시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강선우 후보자를 밀어낸들 또 다른 페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앉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정파적인 이익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파적 이익만 가지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자신 어떤 감정 상했다고 보복성으로 부처 예산을 깎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감정과 내 지역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언감생심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파국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하게 정권이 정치를 하다 보면 얼마나 비판거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 당이 지금 정말 강력하게 입장을 낸 거예요. 임명 강행해봐라. 우린 장관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임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지만 또 상임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와 소통을 해야만 부처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얼마든지 장관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나 이제 국회에 올 때마다
때마다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집행 못한다라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굳이 무리하게 데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장관 됐을 때 그 여가부에 있는 관료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 갑질이 절대 버릴 수 없는 버릇이거든요. 평생 같이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SBS에서 이미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들과 사적 관계를 잘 원래 얘기를 하진 않는데, 안상호 기자가 지금 또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보도를 좀 주도했던 기자인데 저희 연대 토론학회 선배예요. 학회 선배라서 저랑도 직접적인 좀 인연이 있고, 이분의 성정 자체가 굉장히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또 이 사람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즉슨 강행 한번 해봐라 라고 정말 이 조용하고 세련되게 엄포를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물론 SBS 회사 입장에선 정권 초에 대통령이 강력하게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맞불이 놓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어요. 전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는 안상호 기자, 이 선배의 성정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피해자들의 인권과 어떤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참질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됐을 부담되는지.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강선우 같은 정도는 갑질도 아니니까 인내하라는 거냐. 앞으로 그럼 이렇게 내부 폭로를 자기 정치 생명과 이 민주당 보좌진 사회에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걸고 폭로를 했는데도 임명이 강행돼 버리면 앞으로 보좌진들은 더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렇죠. 입도 뻥긋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저 영상 보면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진정성 있게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저런 사람 여가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민노총까지 성명을 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싶은 게 아니고서야 강선우는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자분 굉장히 진짜 부담되시지만 어쨌든 언론의 그 알 권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정이 강하고. 제가 MBC 비난할 때도 그래요. 저 MBC 2번 정확히 비난했는데 그때도 진짜 저도 총대 메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한 건데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 아마 임명해봐라. 이제 이미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알 권리까지만,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피해자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레이더를 펼쳤을 텐데, 그 국회에 이제 많은 카톡방이 있습니다. 나이별도 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이별도 있고, 지역별도 있고, 상임위별로 있고, 친한 사람들끼리도 있고, 기자들과 있는 카톡방도 있고, 거기에 글이 올라오고 한 1분 있다가 삭제, 올라오고 삭제, 이런 그래요?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고소를 안 한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고소가 될까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내용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도 고소 안 하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오픈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오픈돼가지고 이 정도야 해가지고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몇 개가 정말 충격적인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일단 삭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요렇게 뜬 소문만 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쯤 결론 날까요? 오늘 안에. 일단 원래는 지난주에 결론 난다고 했었어요. 제가 해결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에 좀 드리자면, 자, 이참에 이제 대통령실에 해결책을 해결책을 드릴게요. 이참에 여가부 폐지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 가족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보내시고,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로 보내시고, 문화 관련된 부분 문화부에 보내시고요. 그럼 나머지 여성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이미 양성평등법이나 또 혹은 여성 관련된 많은 보완적인 법들에 의해서 많은 부처에서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따로따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해서 그냥 이참에 시원하게 폐지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가. 엎어진 김에 쇼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처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법안을 집행하는 기구예요. 부처가 없어지더라도 이미 그 법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안을 관할하는 부처가 바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자 구제는 법무부에서 하고, 뭐 경력 단절은 고용부에서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당장 저는 오늘 밤에라도 새로운 보도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언론 입장에서 보도 가치만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적깁니다. 그런데 우리 SBS가 MBC처럼 이렇게 좀 철밥통을 자랑하는 그런 공영방송사를 가장한 어용방송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나 언론인들이나 진짜 뭐 정치인들이나 24시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네요. 원래 다른 부처에서 다 하던 것들이 이제 여가부로 간 거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차이가 같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급이면 국무위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매주 참여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우리 방향성이 있다라고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차이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컨트롤타워와 상징성 말고는 전 존재 가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특임 부처라는 것은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통일부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필요한 것이고 남녀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런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기능을 못하면 부처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